안녕하세요. 사이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이 완강날입니다. 벌써 마지막 강이에요. 20강은 인도사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화이팅해서 문제, 정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인도사는요 동남아시아사랑 이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자, 인도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무굴 제국과 근대화 운동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굽타, 그 다음이 그 전 왕조인 마우리아나 쿠시안 왕조가 되겠습니다. 인도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흩어져 있는 지식을 공부하느라 훨씬 더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인도사 전체를 이슬람사와 마찬가지로 쭉 정리하신 이후에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도사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꼽힌 지역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수능에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출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문명 가운데 상왕조도 계속해서 출제가 안 되었다가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만 나오는구나 생각했을 때 기습적으로 2012년에 기출이 되었죠. 인더스 문명도 그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지도를요 아주 거칠게 그려보면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 이해하세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역삼각형 모양으로 인도에 흐르는 두 강이 있죠. 사람의 팔자주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인더스강, 한쪽에는 겐지스강이 흐릅니다. 자, 이 인더스 강가에 성립된 문명이 바로 인더스 문명이고요. 특징적인 거는 여기 원주민 드라비다족이 세웠다라는 거랑 그리고 여기 모든 문명은 뭐를 배경으로 하죠? 청동기를 배경으로 성립이 되죠. 청동기 문명이었다 정도 써두시고요. 그러다가 이 인더스 문명이 처참하게 파괴가 됩니다. 여기 파괴가 되고 중심지가 이 옆에 강인 겐지스 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수도가 중심지가 옮겨가게 되죠. 자, 그 이유는 청동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세운 문명이 바로 겐지스 문명이고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아리아인들입니다. 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뭘 가지고 내려왔을까요? 철기를 가지고 왔죠. 철기를 가지고 와서 세운 문명이 겐지스 문명이고요. 원주민들을 이제 아리아인들이 강력하게 지배를 해야 될 겁니다. 침략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신분 제도를 만듭니다. 그 제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스트 제도죠. 카스트 제도 너무 잘 아시지만 한번 그려보면요. 자,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겨서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맨 밑에 여러분 뭐가 있죠? 천민 계층인 수드라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상공업을 담당하는 농민도 있는 농업도 담당하는 바이샤가 있고요. 그 위에 왕족이자 귀족인 크샤트리아가 있고요. 그 위에 제사장인 브라만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리아인들은 이 계층에서, 이 카스트제에서 어디를 차지했을까요? 자,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까지만 하지는 못해요. 인구가 있으니까. 바로 브라만에서 바이샤까지 대부분은 아리아인이 차지를 하고요.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은 수드라와 이 아래 카스트제 안에도 못 드는 계층이죠.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불가축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촉입니다. 접촉이 불가, 금지된 사람들,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게 이 시기의 원주민들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에 당연히 원주민들이 이런 신분 제도를 그냥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를 정당하기 위한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 뭐 자연을 찬미하는 뭐 이런 내용도 아시고 배달하는 경전도 아실 건데 요 브라만교 엄격한 이제 수행과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 브라만교의 핵심적인 교리가요. 여러분들이 불교의 핵심 교리라고 알고 있는 그거죠. 바로 윤회와 업입니다. 업.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너가 내 업보야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신 친구들이 있나요? 그 말은 굉장한 비하 발언입니다. 업이라는 건요. 내가 전생에 지은 죄예요. 내가 전생에 지은 죄에 따라서 사람이 윤회, 다시 태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브라만교입니다. 이게 왜 카스테제를 옹호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이런 거죠. 브라만이 브라만인 이유, 크샤트리아가 크샤트리아인 이유, 너희가 불가촉천민인 이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다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요. 이 브라만교에 대항하는 종교가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불교와 자이나교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불교랑 자이나교는 윤회와 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해탈이죠. 해탈이라는 기제를 알려줍니다. 해탈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해탈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불교에서는 자비라던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면 자이나교는 아주 힘든 고행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해야지 해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을 하고 자이나교는 못 그랬던 거죠. 이건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불교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이 이 겐지스 문명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인도에도 어디에 침입이 있냐면 알렉산드로스 제국, 알렉산드로스의 침입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침입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단결하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통일 국가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자, 남인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통일을 해요. 여러분 인도가요. 이 인도의 이 모든 지역이 통일되는 때는 나중에 영국의 식민지에 가서입니다. 이전에는 끝까지 남인도의 일부 지역은 통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동서로 나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나라도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또 아래쪽에 남쪽에 데칸고원이라고 하는 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 통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인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마우리아 왕조가 성립이 되고요. 이 마우리아 왕조가 나중에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북인도를 점령하는 곳이 바로 쿠시안입니다. 쿠시안 왕조죠. 자, 문제 핵심 포인트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 비교 포인트부터 보시면요. 전성기의 왕이 중요하죠. 마우리아 왕조의 왕이 더 유명하죠. 바로 아소카 왕입니다. 자, 여기에 아소카 왕이 있다면 쿠시안 왕조에는 카니시카 왕이 있죠. 자, 우선 아소카 왕 먼저 보시면요. 아소카 왕은 정복 전쟁을 많이 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정복 전쟁을 많이 하면서 점령지에 아소카 왕의 이제 돌기둥을 세웠다. 그런 내용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소카 왕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나중에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이제 정복 전쟁이나 이런 걸 되돌아보면서 불교에 귀의하게 돼요. 그 불교가 중요하죠. 그 불교가 바로 상좌부 불교입니다. 상좌부 불교. 자, 비교하는 데 포인트가 있으면요. 쿠시안 왕조는 당연히 대승불교겠죠. 대승불교고요. 카니시카 왕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란 계통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시고서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상좌부 불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좌부 불교에서 강조하는 건 뭔가요? 상좌부 불교에서 강조하는 건 자기 자신이 해탈하는 겁니다.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탈을 하면은 해탈한 사람이 이제 해탈하고 난 이후에 뭐가 남죠? 사리가 남습니다. 그걸 보관하는 스투파가 많이 건립이 됩니다. 상좌부 불교에서는. 그래서 스투파가 유명하고요. 이게 실은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초창기에 스투파는 이렇게 무덤 모양으로 생겼죠. 산치대탑 같은 거를 봐도 이해가시죠? 반면에 이 카니시카 왕 때 대승불교는요. 개인의 해탈이 아니라 큰 수레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자 하죠. 그래서 여기는
중생구제입니다. 중생구제를 목표로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을 수 있도록 불상이 많이 건립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헬레니즘 문화가 있던 요 시기에 이 이란 계통의 왕이 쿠시안 왕조를 세우면서 인도의 고유의 양식과 헬레니즘의 양식이 섞여서 인도의 불상인데 그리스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 무슨 미술이라고 하죠?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양식의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왕조가 바로 굽타 왕조입니다. 자, 굽타 왕조 때는요, 특징이 있어요. 굽타 왕조 때는 이민족의 침입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는 민족의식이 각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굽타 왕조는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도의 고전 문화의 황금기다. 고전 문화의 황금기가 바로 굽타 왕조입니다. 그럼 어떤 문화들이 생겼는가 하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고유의 것을 찾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때 생긴 게 바로 지금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불교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불교는요, 인도 전체 인구 중에서 아주 희박한 0.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믿는다고 합니다. 이 종교를 믿죠. 힌두교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출현을 하죠. 힌두교는 아주 예전에 원래 고유의 종교인 브라만교가 리메이크, 이제 유명한 가수들이 리메이크라는 것처럼 힌두교를 이제 브라만교를 리메이크한 게 힌두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만교의 불교적인 요소와 이제 민간에서의 신앙들을 다 결합해서 만든 게 힌두교죠. 자, 힌두교가 융성하게 되고요. 브라만교니까 당연히 카스트제를 옹호할까요? 옹호하지 않을까요? 옹호합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의 경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만우법전이에요. 키워드로 알아두세요. 선생님, 법전인데 왜 경전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경전이 아니라 경전적 지위요. 만우법전에 법전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지만 법에 대한 내용은 전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카스트적인 의무수행이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만우법전이 있고요. 또 고대적인 문화, 이제 고유의 문화로 다시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는 고대어이기도 하고 브라만 계급이 사용했던 언어이기도 하죠. 요 산스크리트어는요, 이걸로 지어진 문학작품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 문학작품이 뭐 어떤 서사 구조를 가졌는지, 어떤 시인지, 어떤 소설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 정도만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돼요. 뭐 있죠, 여러분?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샤쿤탈라,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힌두교 융성했고요. 산스크리트어 생기고요. 그러면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건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고유의 양식이 나오겠죠. 간다라 양식에 인도 고유의 양식이 더해져서 이때 생긴 게 굽타 양식입니다. 굽타 왕조의 굽타 양식 쉽죠? 굽타 양식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떤 거 있나요? 아잔타 석굴, 또 엘로라 사원, 이런 것들도 키워드로 굽타 양식이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걸로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자연과학도 발전합니다. 솔직히 선생님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선생님의 실제로 사고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침입이 많으니까 고대 문화로 가고, 그래서 고대의 것들이 나온다, 고유의 문화가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데, 실은 요 마지막은 선생님도 아직도 자연과학이 왜 발전을 했는지 요 맥락에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건 좀 암기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자연과학에 뭐가 생기나요? 영이라던가 십진법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수학기술 굉장히 발전하고요. 이슬람 세계로 전파된다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는 무굴 제국 이제 보실 건데요. 근현대사는 문제 안에서 정리할게요. 자, 굽타 왕조 지나면서 인도는 이슬람화 됩니다. 이슬람 종교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무굴 제국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무굴 제국은 당연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문화 파트겠죠. 무굴 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도의 이제 고유의 것과 이슬람의 문화가 섞이겠죠. 그래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될까요? 인도의 힌두, 이슬람의 문화. 힌두, 이슬람 문화가 결합된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힌두, 이슬람 문화의 건축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뭐가 있나요?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타지마할이 있고요. 이 타지마할에서 내용 찾아보면은 타지마할에 이제 돔이라던가 첨탑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슬람의 양식을 보여주고요. 그 안에 장식은 뭘로 되어 있죠? 연꽃무늬 장식. 이런 거는 이제 인도의 고유의 그런 종교와 연관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교도 나타나죠, 여러분.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이제 섞인 종교가 바로 시크교가 있고요. 힌두교가 원래 이제 다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과 함께 섞이면서 나타나서 여기는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자, 언어도 나오죠. 우르두어가 나오고요. 우르두어는 이제 이란의 언어, 페르시아의 언어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문화의 융합 부분이 여기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요. 문제 들어가서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지도에 나타난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네요. 자, 인도에서는 지도 꼭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구분하실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원전 3세기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기원전 3세기에 남인도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통일한 이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겠죠. 마우리아고요. 자, 마우리아 왕조에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이렇게 지명이 파탈리푸트라밖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실은 요 마우리아 왕조 지도로 많이 나올 때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지명을.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아소카 왕이 정복한 지역입니다. 여기 많이 나와요. 칼링가. 칼링가가 지도에 표시되면 마우리아 왕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 볼까요? 나는 5세기경입니다. 5세기경이고 역시 파탈리푸트라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북인도를 통일한 요 나라는 왕조는 국타입니다. 국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명에 뭐가 표시될 수 있냐면 이제 불교가 어려워지면서 대중들로부터 좀 멀어졌는데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날란다 사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중국사 할 때 당나라의 현장이 가서 불경을 구해온 곳 거기가 맞죠. 날란다입니다. 날란다라는 지명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떤 거 나올 수 있나요? 국타 양식이 있는 아잔타. 요런 내용이 나오면 국타 왕조구나 지명 보고서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에 해당되는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가의 전성기는 아소카 왕 때이다. 정답이 맞고요.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보실게요. 가시기를 대표하는 유적은 아잔타 석굴사원이다. 아잔타 석굴사원은 나시기를 대표하는 유물이겠죠. 아니고요. 자, 3번 나시기에 간다라 미술이 형성되었다. 간다라 미술은 여러분 쿠시안이고요. 쿠시안은 자, 서북인도 지방을 통일을 했습니다. 지도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고요. 4번 나시기에 대승불교가 크게 성장하였다. 자, 불교는 이제 쇠퇴하고요. 힌두교가 성장하게 되죠. 국타 왕조 때는요. 아니죠. 5번입니다. 가나 시기 모두요. 힌두교가 유행하였다. 자, 가시기엔 힌두교가 없었죠. 정답 쉽게 골라지는 문제였고요. 인도는 유물 유적과 더불어서 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번 볼게요. 지도의 가 왕조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또 지도가 나왔죠, 여러분. 지도 나오셨을 때 이번에는 요 아래 이제 옆에 한나라, 흉노, 로마 제국이 나와서 더 큰 힌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거죠, 여러분. 서북 인도 지역을 통일한 왕조. 바로 쿠시안입니다. 쿠시안. 자, 한번 볼게요. 기억. 아잔타 석굴 및 엘로라 석굴 등의 건축물이 세워졌다. 이거 국타 왕조 때죠, 여러분. 아닙니다. 네,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거 여러분. 무굴 제국이죠. 아닙니다.
디귿.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였다. 자, 쿠시안 왕조에 대한 설명 맞죠? 디귿 정답이고요. 리을. 중생구제를 지향하는 대승불교가 성립되어 각지로 전파되었다. 맞죠, 여러분? 이거 마우리 왕조랑 비교 포인트 비교하면서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마우리아 왕조랑 쿠시안 왕조 비교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만 보고서도 어느 왕조인지 유추하실 수 있는 거. 인도 왕조 몇 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왕조의 지도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류 영혼의 안식처, 인도의 문화라고 표현했고요. 요거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여러분. 요거 보시면 바로 굽타 양식의 굽타 왕조라는 거 아실 수 있는데요. 요거 모르시더라도 사료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주고 있나요? 이런 거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다. 고전 문화가 완성된 때다. 중국으로 치면, 중국사로 치면 한나라랑 유사하네요. 그쵸? 자, 굽타 왕조고요. 뭐 조금만 더 보시면 북인도를 통일하였다. 그리고 이제 민족의식이 싹 텄다. 그래서 인도 고유의 색채가 뚜렷한 고전 문화가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전 문화와 관련된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여 샤쿤탈라 등이 지어졌다.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여러분. 자, 산스크리트어는 언제 생겼다고요? 이제 고대의 언어고 브라만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다시 한번 쓰는 거죠. 2번. 브라만교의 형식성에 반대하는 자이나교가 성립되었다. 아니죠, 여러분. 브라만교가 리메이크된 힌두교가 융성하게 됩니다. 3번. 종교적 소재나 궁중의 생활을 그린 세밀화가 발달하였다. 이거 무굴 제국에 대한 설명이죠. 아니고요. 생소한 선지니까 여러분 3번은 체크해 두세요. 4번. 우상 숭배에 반대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시크교도 바로 무굴 제국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고요. 5번. 인도 문화가 이슬람 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 이슬람 문화의 융합, 요것도 무굴 제국에 대한 선지입니다. 무굴 제국은 선지로도 참 많이 나오네요. 그쵸?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굽타 왕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4번입니다.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여기가 이제 바로 타지마할이죠. 타지마할. 첨탑 보이시죠? 자, 이 지역 보시면요. 남인도, 마우리 왕조보다 더 넓은 지역까지 남인도 지역으로 확장을 했고요. 이 북쪽, 서북 지방도 더 많은 지역까지 확장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타지마할이 결정적인 거고요. 자, 이곳은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아잔타 석굴사원을 조성하였다. 키워드는 아잔타 석굴사원. 요거는 굽타 왕조 때죠, 여러분. 아니고요. 2번. 시크 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요게 맞는 설명인데요. 조금 이따가 문제 다 풀고 난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찬드라 굽타가 세운 통일국가이다. 아니고요, 여러분. 찬드라 굽타는 우리나라에 흔한 이름 뭐 있을까요? 선생님 때는 김철수, 김영희 이런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죠. 철수와 영희는. 지금은 어떤 이름이 흔한가요? 지혜나 은혜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찬드라 굽타는 이 인도에선 좀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찬드라 굽타라고 나올 때 찬드라 굽타가 세웠다라고 하면은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우리아고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제 굽타 1세다. 굽타 1세가 세웠다. 찬드라 굽타 1세다라고 하면은 굽타 왕조입니다. 외워두실 필요 없지만 나왔으니까 정리해드린 거예요. 자, 4번 보시면요.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이 발전한 건 어느 나라인가요, 여러분?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은 무굴 제국이 아니라 쿠시안 왕조입니다. 그쵸? 아니고요. 5번. 샤쿤탈라 등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였다. 자, 고전 문화의 완성기인 굽타입니다. 아니죠. 정답 2번이고요. 자, 2번과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무굴 제국은요. 왕을 2명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두 명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왕, 아셔야 되는 왕이 바로 악바르데제고요. 그 다음에 왕이 아우랑제브입니다. 근데 둘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악바르데제는요, 악바르데제는 종교적인 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신 사료, 수특에서도 많이 보신 사료가 바로 이 종교적 관용과 관련된 사료죠. 이제 억지로 종교를 개종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내용의 그 사료였어요. 종교적 관용이 있어서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인두세 있죠. 이슬람교를 믿지 않을 때 물리는 인두세. 자, 인도에선 뭐라고 할까요? 지즈야라고 하는데요. 이 지즈야를 없앱니다. 이슬람교를 믿지 않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반면에 아우랑제브는 요 좀 반대예요. 종교적인 관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즈야도 다시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힌두교의 사원을 파괴합니다. 사원도 파괴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슬람교도가 아닌 비이슬람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 반란이 바로 사료 속에 나온 시크교도들의 반란과 시코라고 썼네요. 시크교도들의 반란 난과 또 뭐 있죠? 힌두교 동맹인 마라타 동맹의 반란도 있습니다. 마라타 동맹과 관련된 소요 사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속에 나온 건 요거였죠. 시크교도들의 난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무굴 제국과 관련된 상반된 두 황제의 정체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자, 그림을 자료의 상황을 토대로 만든 연극의 한 장면이다. 가해에 들어갈 적절한 대사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딱 머리 모양이나 이런 걸 봐서는 인도라는 거 아실 수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황제는요, 부친 샤자한을 유폐시킨 이후에 여러 형제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남인도 대부분을 장악하여 제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생각보다 힌트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자, 아버지 샤자한은요, 무굴 제국의 유명한 타지마할을 건립한 인물입니다. 그걸 건립하면서 너무 많은 재정을 쓰니까 이 아들이었던 누구죠? 아우랑제브가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황제가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내용 보시면 아셔야 돼요. 제국의 최대 영토 확보, 남인도까지 장악하는 거 바로 아우랑제브 때의 일입니다. 골라보실게요. 기억, 지즈야를 부활하라. 맞죠, 여러분? 종교적 관용이 없었습니다. 기억 맞는 선지고요. 니은, 시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라.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디귿 볼까요? 북방에 침입한 에프탈을 격퇴하라. 생소한 선지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에프탈 격퇴하라 언제 나오면 되냐면 국타 왕조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리을, 아잔타 석불사원을 서둘러 건설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타 왕조 때의 이야기네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보실게요. 최대 영역 보면은 이미 마우리 왕조보다 많은 영토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땡땡 제국의 성립과 발전. 자, 성립과 발전 보면요.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가 왕조를 건립하였다. 아우랑제브가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어느 제국이죠? 무굴 제국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은요, 이런 거죠. 다양한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졌다. 특히 힌두, 이슬람 문화의 융합이 두드러졌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 한번 골라보실게요. 기억,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가 되고 키워드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그걸로 지어진 문학이 발달하였다. 라마야나, 샤쿤탈라, 마하바라타 같은 문학이 발달한 거 바로 국타 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고요. 니은, 돔, 지붕, 첨탑, 연꽃 문양으로 장식한 타지마할 묘당이 세워졌다. 무굴 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 맞습니다.
맞고요. 디귿, 우상숭배를 배척하고 인간평등을 주장하는 시크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디귿 정답 3번이네요. 오답, 리을까지 볼게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이 제작되고 간다라 미술이 발달한 거는 어느 왕조예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바로 쿠션 왕조입니다. 아니죠. 자, 6번까지 풀어보셨고요. 이제 인도도 마찬가지로 각국사 부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무굴 제국만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선생님이 정리해준 내용 좀 반복해서 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7번입니다. 자, 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 내용 지역 통합이나 시대 통합에 넣을까 하다가 자, 인도사에서 한번 보여주자 해서 끌어왔습니다. 자, 가는요. 1600년 영국 왕으로부터요. 특허장을 얻어서 무역의 독점권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뭔가요, 여러분? 바로 전전 강의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뭐죠? 동인도 회사죠. 동인도 회사. 자,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동인도 회사가 나오면 지역통합이나 시대통합으로 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인도 내에서의 세포의 항쟁 나올 수 있고요. 또 뭐 나오죠? 중국에서 아편을 이제 팔았던 삼각무역의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 특징 정리해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어느 한 나라의 회사가 아니라 유럽이 이제 아시아 지역의 신항로 개척 이후에 진출해서 세우는 식민회사의 총칭입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처음 시행했죠?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이렇게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주 굉장한 양의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럼 동인도 회사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세포의 항쟁의 결과를 조사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여러분. 인도 내의 동인도 회사의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와하브 운동의 성격을 탐구한다. 와하브 운동은 뭐라고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 일어난 이슬람 순화 운동입니다. 자, 당시에 튀르크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튀르크족의 이슬람도 이슬람교죠. 그런데 더 초기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의 어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가 된 거죠. 아니고요. 2번, 탄지마트의 추진 과정을 살펴본다. 자,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죠. 4번, 인도 국민회의의 활동 내용을 알아본다. 인도 국민회의, 인도에 이제 근현대사 시기에 등장하는 단체는 맞는데요. 동인도 회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죠. 자, 5번, 브라모 사마지 운동에서 주장한 내용을 살펴본다. 자, 요것도 동인도 회사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지역통합 문제로 동인도 회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8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서 마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부분 중요합니다. 같이 보실게요. 인도의 식민지화와 민족운동입니다. 한번 이거 쭉 설명해 드리고 선제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무굴 제국이 있었을 때 플라시 전투가 종결됩니다. 플라시 전투는요, 인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누구와 누가 싸웠죠?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영국이 이기고 난 이후에 여러분 만드는 게 바로 설치하는 게 동인도 회사죠. 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했고요. 지배 지역이나 이제 세력을 미치는 범위도 벵골 지역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인도 회사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무역도 독점할 수 있고 군대도 보유할 수 있었죠. 자, 이 동인도 회사가 보유한 외국인 용병들이 있었는데 그 용병들을 세포이라고 부릅니다. 인도인들이 가장 많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인도 회사에서 영국에 협조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영국의 용병이었으니까. 이 세포이들이
인도 역사상 최초의 반영항쟁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세포의 항쟁이죠. 세포의 항쟁은요, 정말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결합이다. 그 말을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세포의 항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세포이들에게 지급된 신형 총이 있었어요. 엔필드 총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장전을 하려면 탄약창 끝을 입으로 물어서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름이 묻어 있었는데 그 기름이 바로 돼지 기름과 소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 금지되어 있는 게 바로 소죠. 돼지고기는 이슬람에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무굴 제국은 힌두 이슬람 문화권이었죠. 당연히 이 세포이들은 이건 우리의 종교와 문화와 우리의 근본적인 걸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항쟁이 일어난 겁니다. 세포의 항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영국은 하나 큰 결심을 합니다. 동인도 회사를 없애고요. 직접 지배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인도 제국이 수립이 됩니다. 이제 이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인도 통치, 낮아서 쓰기가 어렵네요. 인도 통치 개선법. 인도 통치 개선법을 통해서 이제 영국의 여왕이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직접 지배를 하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잘 지배를 하려면 인도 민족 사이를 분열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요,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친일파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식인층을 회유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1단계로 했던 게 지식인층을 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을 회유하면서 만들었던 그 회의기구가 바로 인도 국민회의입니다. 그럼 이게 창설됐을 땐 여러분 당연히 단체의 성격이 친영이겠죠. 영국의 협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영 기구가 됩니다. 영국의 반대한 기구가 돼요. 그게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벵골 분할령이죠. 이게 1905년경에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2차적인 분열책이었어요. 1차적으로 지식인들을 좀 회유해서 민족을 분열시켰다면 2차적으로는 종교적인 갈등을 이용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 동벵골 지방은 이슬람교를 많이 믿었고요. 자, 서벵골 지역은 힌두교를 많이 믿었습니다. 이거를 동벵골, 서벵골로 나누겠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갈등을 조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꼼수에 분노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인도의 근현대사의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관련된 내용 한번 골라 보실게요. 자, 가는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가는 플라시전투 종결이 나왔습니다. 1번, 영국이 프랑스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맞는 설명이죠. 2번은요. 자, 세포의 항쟁 발발에 대한 내용이죠. 세포의 항쟁은 동인도 회사의 인도인 용병들이 반영 무장 봉기를 일으킨 거 맞습니다.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다는요, 이제 인도 제국이 수립이 되는 건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한 게 맞죠. 직접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4번, 스와라지, 스와데시 등 4대 강령을 내건 반영 민족 운동이 시작되었다. 포인트 여기 있네요, 여러분. 인도 국민회의가 창설됐을 때는 친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영 민족 운동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겠네요. 5번 보실게요. 자, 마는요, 뭐였냐면 지금 벵골 분할령입니다. 1905년 발표된 벵골 분할령은 영국이 인도의 종교 갈등을 이용하여 민족 운동의 분열을 꾀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근현대사 부분 내용까지 여러분 정리해 보셨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굴 제국과 더불어서 인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 근현대사 부분이에요. 기억 꼭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시강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보실게요. 자, 9번입니다. 밑줄 친 이 회사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00년경에 설립된 이 회사는요, 영국 국왕으로부터 특허장을 얻어 인도 무역을 독점하였다. 아까 본 사례 아니에요,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동인도 회사에 대한 문제고요. 동인도 회사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같이 골라 보실게요. 1번,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삼강무역 기억나시나요? 청나라의
아편 전쟁을 유발했던 배경이 되죠. 2번,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차 무역을 독점했겠죠. 무역에 대한 독점권이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맞고요. 3번, 플라시 전투를 계기로 인도 벵골 지방의 징세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영국이 프랑스와 싸우면서 이기게 된 이후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간접 통치를 했죠. 벵골 지역에 대해서요. 4번, 인도의 반영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벵골 분할령을 시도하였다. 자, 벵골 분할령이 시도된 1905년에는 이미 여러분 동인도 회사가 없었습니다. 통치권을 잃었죠. 왜인가요? 세포 항쟁 이후로 동인도 회사 폐지하고 인도의 여왕이 직접 통치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5번 보실게요. 인도에서 면화를 사들이고 대량 생산된 영국산 면직물을 팔았죠. 무역에 대한 독점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20강 완강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선생님이 초반에 이제 읽어줄까 하다가 여러분들 끝나는 마무리로 읽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들어보세요. 자, 시의 제목은요, 희망가입니다. 희망가, 문명란 시인의 희망가고요. 읽어드릴게요.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눈 덮인 겨울에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자, 이 시는요,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일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시입니다. 수험생이라 그러면 이제 고3을 생각하기 쉬운데 선생님한테는 수험 생활이 2번 있었어요. 고3도 있었지만 선생님한테 더 춥고 더 매운맛의 향기를 지녔던 건 바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금융권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뒤늦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만두고 교사가 된 사례예요. 그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2년 정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임용고시를 준비를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다 이제 승진도 하고 그럴 나이에 선생님은 추리닝을 입고 매일 7시에 새벽같이 나가서 도서관에 자리를 맡고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처럼 시련이 있어야지 그걸 이루고 난 이후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수능이 정말 한 달하고 며칠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의 이 시련을 이겨내셔야지, 시련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어야지 좋은 날도 있고 희망도 있고 성공도 있는 거잖아요.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20강 동안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주신 것처럼 선생님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잘 하실 수 있고 잘 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선생님 20강 수능 기출 분석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